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생소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익숙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만큼 아니 국어 수업 들어봐. 뭐 새로운 뭐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 수업 시간에? 개념 수업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수업이 없잖아요, 사실은. 비문학 솔직히. 선생님 그냥 해설해 주고 있지. 그거 들으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해설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지금 자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을 다시 쓰거나 증명하지 않아요. 다 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개념과 공식을 비벼가지고 킬러 문제를 풀지. 개념 수업에서나 공식 정리하고 유도하고 정리해드리지 누가 30번 문제 풀 때 쓰이는 모든 개념을 다 끌고 와서 다 설명하고 이론 설명하고 유도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국어 수업도 지금 제 수업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서 한작 파이널 바탕으로 정보 처리 공식이 이미 암기가 됐고 이미 체화가 된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걸 전제하고 풀이 과정을 써드리는 것뿐이에요. 수학처럼. 그럼 풀이 과정이에요. 이건 풀이 과정. 그럼 이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생님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잘 안 되는데. 아니 공식을 안 외우고 체화를 안 하고 연습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놓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 당연하지. 수학 문제 풀 때 여러분 연습 안 돼 있으면 1, 2, 3, 4번 풀이도 한 15분씩 걸리는 애들이 있을걸? 남들은 진짜 10초 만에 다 풀어버리는 내 문제를 진짜 한 5분씩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럼 숙달을 하셔야죠. 그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알아요. 왜? 특히 올해 학생들도 그렇고 최근 학생들이 공부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아니 진짜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 버는 뭐 BJ들 한둘이요. 코인도 얼마나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돈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공부 말고도 길이 많았던 거예요. 문제는 불확실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일단 수능이죠.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온전히 몰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관습이야.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고 핸드폰 켜가지고 인스타 하고 있고 페이스북 하고 있고 페메 보내고 있고 카톡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야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공부답게, 놀이는 놀이답게, 스포츠는 스포츠답게. 근데 자꾸 공부하러 와가지고 좀 쑤셔 막 이러고 있으면은 운동하러 가야지. 운동을 해야지.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필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자, 잘 보세요. 정보 구조 설계야. Data Structure Architecture. 괜히 그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자, 봅시다. 1달러. 그냥 세팅은 이원론과 이론론에 대한 세팅이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을 비판할 건데 이론론을 입증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원론이 틀렸음을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야. 모순법을 쓰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비판의 대상이 이원론부터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2, 3단락에서는 이원론의 세팅이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A를 바탕으로 이원론을 주장하더라. 라이프니츠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가지고 이원론을 뒷받침하더라. 데카르트가 주장 근거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원론을 주장하더라. 일단 3단락부터 발레 들면서 두드러 깨고요. 4단락에서 데카르트의 주장 구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깹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 이미 설계되어 나오는 논리 구조가 크게 5개예요. 첫 번째, A에 있어서의 사고 논리 구조. 그러니까 A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하며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으니 정신도 존재한다고 보자. 봐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 정신을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어. 정신을 가정하자. A에서 그 얘기한 거죠. 그럼 A라는 논리 회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 위에 원자나 X선에서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일단 A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A의 논리 구조는 사실은 유추입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뭐가 유추인지 설명해 줄게. 자, 두 번째.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표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왜 표를 그려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집합할 때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수학식처럼 쓸 수도 있어. 또는 봐봐. 원소나열법도 있죠. 조건제시법도 있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야.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도 있으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원소나열법이 유리한 표기법일 때도 있고 조건제시법이 유리한 표기법일 때도 있듯이 국어에서도 표 처리가
유리한 표기법일 때가 있는데 그건 대부분 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문이에요. 왜? 표를 그림으로써 논리관계가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알겠어요? 줄 굴러는 힘들어요. 아, 맞잖아. 우리 수식도 봐봐. 그래프 그리면 깔끔하게 정답인 걸 그거 맨날 수식으로 등으로 풀어봐야 답이 존나 이상하게 나오잖아. 교점의 개수 3개. 그래프 그려서 딱딱딱 끄면 될 거를 굳이 교점 막 연립해가지고 아 씨발 답이 뭐 이상한데 막 10분씩 풀면 뭐하냐. 그래프 1분이면 끝나는 문제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자꾸 나는 수식으로 풀게요. 아니 그래프 그려서 풀라는 문제를 왜 자꾸 고집을 부리냐고. 똑같아 해도 표 그려서 풀라는 문제를 왜 자꾸 줄글러 풀겠다는 거예요. 못 풀면서. 아니 잘 풀면 나는 우리 고객님들 잘 풀면 저는 상관없어요. 푸세요. 그게 잘 푸는 방법이고 고득점 하면 잘 푸시라고. 근데 꼭 하는 얘기. 아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 그러니까 아예 편하니까 방에서 시험 치시면 되겠다. 수능날 시험장도 가지 마. 그냥 나는 편하니까 우리 집에서 칠게요. 우리 집으로 배송해 주셔가지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나 감독해 주세요라고 하지 아예 그냥. 언제까지 제발. 다시. 그리고 봐. 동일자 식별 주관수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를 처리하면 되게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또 봐봐. 발레. 그렇죠. 예를 들면 이랬어. 데카르트가. 야 봐라. 언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인간만 쓰지 않냐. 그랬더니 발레로. 야 컴퓨터도 씨발 언어가 있고 컴퓨터도 수학을 하는데 라고 발레로 뚜까 뺀 거야. 이건 너무나 쉽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회의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미 나왔어요. 통석의 뇌라 그래가지고 데카르트로 회의론이 이미 나왔었어. 그리고 회의론도 거기서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데카르트 회의론이 있고요. 철저한 회의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회의를 하되 정신은 회의할 수 없다 그랬어. 반면에 철저한 회의론자는 정신조차도 회의를 하는 존재예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회의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본 거야, 평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리지. 왜 회의론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래놓고 뜬금없이 정약용이 나오고 다산이 나오니까 씨발 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 그리세요 모르겠으면.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봐. 이미 이쪽에다 제가 써줬다시피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2018 이후에 세팅된 철학의 흐름. 6월 평가원의 동양 철학, 2018 수능의 서양 철학, 2019 6월에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으로 전해졌다. 수능도 전해졌다. 얘는 우주론이고 얘는 최한기 지문인데 잘 봐. 최한기 지문 내용을 잠깐 주제만 끌고 오면 딱 이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어디 있느냐. 또는 정신과 육체를 관장하는 게 뭐냐. 서양 애들은 육체를 관장하는 거 전부 다 뇌라고 하고 오케이? 정신도 당연히 뇌가 한다고 해. 예를 들면. 근데 동양 애들은 마음심, 심장이 안 돼. 마음이니까. 최한기는 기가 안 돼요. 기가. 뭐 그런 식으로 얘들이 싸워.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하나다. 물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는 이원론인 애들이었던 거야. 그러면 뭐냐. 다시 한번 철학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정신과 육체를 구분지어 생각하는 동양에서는 이 기로 나눠 생각을 하고 서양에서는 형이상학과 물질계, 이대와 물질계로 나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따라서 동양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더불어 존재한다,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했던 거고 같이 존재했다고 했던 거고 서양에서는 구분된다, 독립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일단 이 내용이 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베이스가 있어 이 지문에서 하는 동일론과 이원론의 정확한 의미 명확하게 설 거예요. 안 그러면 발췌도가 다 무조건 실수합니다. 대부분 실수합니다. 시간을 한번 50분씩 주고 뭐 10번씩 검토했으면 풀겠지. 자, 어쨌든 이제 이 세팅을 한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카르트 회의론이 있어요. 인식론에서 나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 뉴럴링크인가? 테슬라 CEO인 누구야 그 아저씨?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어. 그래서 원숭이 대상으로 뇌에다 칩을 심어가지고 게임을 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게임이 조이스틱 연결돼가지고 조이스틱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조이스틱 선을 빼버렸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즉 무슨 얘기냐? 드디어 우리는 일단은 동물을 대상으로는 뇌의 신경 전달 신호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회의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세계 아니야? 우리가 통속에 내라면은 이거 현실 맞아? 라는 회의론이 이미 기출에 나왔었어요. 됐니? 그리고 특히 이 지문에서는 논리 구조를 빡세게 내려고 의도한 게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일로 와. 그래서 예를 들면 18번 같은 경우에도 일치로 누가 풀어요? 자, 5번 문제 1번 선지 봐. 감정 정확의 감동적 경험을 소개한대. 누가 이걸 일치로 풀고 있습니까? 감동이 있나? 이러면서 풀 거야? 아니 제발 딱
봐도 글의 종류 묻고 있잖아요. 문학이냐? 그럼 뭐냐? 그걸 몰랐어. 예비평가고 신용을 내려고 했겠죠? 몰랐어. 주제 구조로 풀면 된다니까,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6번에 2번 선지 딱 보세요. 현실에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아, 좀 찾아볼래? 좀 찾아보세요. 이 정보 있습니까? 없어. 어딨어? 현실에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나 못 찾겠는데 알려줘. 찾아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제발. 일치 문제가 아니래도 그 얘가 왜 튀어나왔을까? 자, 당연히 주제 구조로 풀라고 낸 거고요. 논리 구조나 원리 잡으라고 낸 거거든. 좀 이따 설명을 할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번 문제 설계는 일치로 못 풀어요. 해보세요. 주제 구조 세팅을 하고 어떤 전제 세팅을 해야 보이는 거고. 7번 봐봐. 형광펜 들어봐. 7번 형광펜 드세요. 7번 형광펜 드세요. 7번 형광펜 딱 드시면은 봐봐. 7번 형광펜. 같은과 달리만 다르죠, 지금. 아주 옛날 수능 문제가 이랬어. 한 20, 30년 전에. 근데 요즘 수능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왜겠어? 의도적으로 논리 문제를 세팅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정보를 주고 야 다르냐 같으냐를 내. 그러면 이거를 눈으로 푸는 능력이면 초등학생도 다 풀 텐데 이걸 이렇게 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 잡으라는 거거든. 그래서 형광펜으로 같은, 달리, 종류가 다른, 달리, 같이 형광펜 입줄 쳐봐. 다르다, 같다, 뭐야? 같다, 비교죠, 공통점. 다르다, 대조죠, 차이점. 사실은 비교, 대조 해보라는 구조 잡으라는 문제를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7번 문제 이런 설계, 구조 설계 세팅이 있었던 거고 8번은 뭐냐면 갑자기 악령이 나옵니다. 데빌이에요, 데빌. 갑자기 태양이 있다 없다 하고 왼손 오른손이 있다 없다. 뭔 소리냐 도대체 이게. 이렇게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얘도 마찬가지 논리 구조를 이해해서 적용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선지를 보면은 지문에 쓰였던 논리 구조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8번의 1번 선지 보세요. 단순성의 원리. 2번 선지 보세요.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잘 봐.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본다. 1달러 후반부에 보면은 이 글의 주제 구조를 잡아놓을 때 어떻게 잡아놨어? 야, 우리는 이론론을 주장할 건데 이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할 필요는 없대. 어떻게 한대? 모순법 써가지고 반박만 하면 된대. 그래서 동일론은 이원론을 그렇게 반박하겠대. 보입니까? 그러니까 8번 문제도 지금 일치론은 절대 푸는 문제가 아니고 지문의 원리 구조를 이해해서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 과정에 야, 이게 단수성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니? 지문에 쓰인 논증 구조를 여기도 써볼 수 있겠니? 이거는 봐봐. A잖아. 얘가 잘 설명하니까 써먹겠다. A 내용이에요. 그 다음 얘는 또 뭐야?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쓸 수 있겠니? 모순법이니? 보이죠? 얘기했잖아. A를 써먹을 수 있겠니?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쓸 수 있겠니? 발레 아까 모순법이라고 이렇게 썼죠. 수학에서. 모순법 쓸 수 있겠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번 문제는 철저하게 논리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요. 일치로 풀리겠냐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자, 마지막 9번은 얘기했었죠. 비판 유형에 나오면 첫 번째, 범주, 즉 상대방이 얘기한 것을 반대 서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상대방이 그 얘기를 했었니? 좋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니? 이런 걸 묻겠다는 거거든. 이걸 모르고 일치로 푼다? 풀리겠어요, 여러분? 다 맞아놓고 얘기합시다, 진짜로. 자,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넉넉하게. 장면당 1분씩 다시 필기하시고 제가 설명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네, 필기해주세요,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아이고, 좋겠다.
마이크 잡히죠? 와씨, 설명을 안 하고 지워버렸네. 마이크 잡히죠? 자, 저한테 봅시다. 자, 일단은 지문 구조를 떨기 전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읽듯이. 그러면 절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세상에 정신과 물질이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을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인데, 이에 견저 동이론은 정신은 육체 그 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뭔 소리야 씨발. 동일하다. 무엇인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반박해 나가면 돼. 동일론 이론을 반박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려면은 여러분 봐봐. 내가 이쪽에 앞에다 필기하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요, 이미 기출된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봐요. 정신이냐 물질이냐, 이기론에 대한 얘기, 동양 철학이든 또는 정신이냐 물질이냐 서양 철학,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배경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얘기했었죠. 자, 즉 정신이 물질과 구분돼서 존재하는지, 정신이 육체와 구분돼서 존재하는지, 또는 결국에는 물질의 결과가 정신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르몬의 작용의 결과가 감정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원론, 얘는 이론론 비판을 하겠다는 건데, 비판을 또 어떻게 하겠대? 첫 번째, 이론론을 뒷받침해가지고 입증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원론을 반박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나 반박하겠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용 처리를 하더라도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1, 2, 3, 4번, 이거 5, 6, 7, 8번 풀면서 발췌도로 아리가리 했으면요, 특히 6번 같은 데서 진짜 존나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6번 같은 데서, 자, 이게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정보는 확인이 불가한 정보예요. 일치로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숨겨진 전제예요. 그럼 숨겨진 전제 추론을 할 거라고? 아닐걸요? 여러분은 확인이 불가하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가냐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원론이, 봐봐, 완전 한 물리적인 체계인지 아닌지를 볼 거야, 또. 그리고 정신이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또 볼 거야. 이해됐냐? 그럼 봐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독립적이다, 5단어가 계속 따로 노는 거야. 와리가리. 아니, 물론 시력이 좋아서 그날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실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으나, 자칫 한 단어 놓쳐버리면 틀리잖아요. 두 번째는 뭔 줄 알아? 이 골 때리는 게 역시 3번도 처리가 불가능해. 왜? 야, 원자나 X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일치로 확인돼요. 근데 물리적 대상이라는 얘기를 했어? 어디에? 글에 어디 나와 있냐 도대체? 좀 찾아줘봐. 일치로 원자나 X선이 물리적 대상인지 확인 좀 해줘봐요. 있어? 100분 줘도 없어. 100시간 줘도 100년 줘도 없어요. 글에는. 이미 끝났다니까. 이렇게 풀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봐봐.
물리적 대상, 이거는 물론 일치로 풀려면 풀릴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는 거잖아. 예상을 했나? 물론 일치로 얘는 풀려요. 야, 얘만 찾으면 뭐 할래? 얘만 찾으면 뭐 할래? 정답이 셋 중에 나오면 셋 중에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건데 특히 1, 3번 중에 나오면 일치하지 않는 선지 중에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고르실래요? 언제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야. 체육도 아닌데. 응? 그러니까 제발 풀이과정 잘 따라오세요. 풀이과정 잘 따라오시라고.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지문 전체를 다 맞춰낼 수 있고 수능 전체를 다 맞춰낼 수 있는 더 좋은 풀이과정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시고요. 없으면 따라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시. 1단락 내용이 이렇게 정신머리가 어깨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로 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니까. 정신과 물질은 구분되는 거야? 동일해? 그래. 호르몬 작용이야? 동일해. 야, 어떻게 입증하실 건데? 이온론 틀렸다고 입증해 볼게. 좋아. 어떻게? 일단 이온론은 A라는 주장을 했고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주장했거든. 자, 연습 차원에서 표를 그릴게요. 실전에서는 표 안 그려요. 연습 차원에서 표를 그릴게요. 연습 차원에서 되고 실전에서 그냥 줄글로 읽어도 되게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봐. 첫 번째. 그러니까 일로 와봐. 이 5가지 논리 구조를 지금 쓸 거야. 알겠어? 이 5가지 논리 구조를 여러분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또는 숙제로 해오시겠지. 아무도 안 하더라. 그리세요. 구조도 그리세요. 그리세요, 제발. 정보 후처리 하세요. 아리까리 하면 표 그리세요. 아리까리 하면 그래프 그리세요. 제발 그려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문으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위쪽 내용을 자,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신텍스 구조로 분석을 해볼게요. 원자나 X선. 연결 또는 접속해주죠. 주어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 그럼 봐. 없지만에서 앞뒤 관계가 맺어지죠. 자, 눈으로 부사 볼 수 없다. 서술어. 그것을 목적어를 가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사. 그래서 다양한 현상들을 목적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됐습니까? 야, 의미는 명확해져. 문제는 이루고 있잖아요. 수능 다 끝났어, 혼자. 한 지문 털잖아. 한 3단락 털면 수능 종 땡 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짓은 평소에 그냥 여러분이 영어 하면서 해놓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으로 우리가 이걸 문장 구조를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연결. 이거야. 가정함으로써 잘 설명할 수 있대. 됐어? 그러면 정보 단위가 세 뭉치죠.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거야 결국에는. 원자 X선 특성이 뭐야?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어? 가정을 하니까 설명에 도움이 된대. 마찬가지야. 그럼 봐. 지문에는 뭐라 그랬어? 정신도 정신이 마찬가지래. 어때?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어떻대? 가정했더니 설명이 잘 된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 유추야. 봐봐. 얘랑 얘랑 같진 않지만 눈에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것들로서 같다고 추론하는 거 유추의 사고를 한 거야, 여기서.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기에 또 숨겨진 정보가 있는데,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봐. 원자나 X선이 있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맞잖아. 얘는 존재하잖아, 지금. 우리 뇌 속에 있잖아. 상식으로 있잖아. 하향식을 해보면 당연히 있잖아요. 존재하고 얘는 물질적인 대상이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존재해. 그래서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인 거를 존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얘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면 설명에 도움이 되잖아. 마찬가지야. 얘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면 설명이 잘 될 거야. 얘의 존재를 가정하게 되면 설명이 잘 될 거야. 얘의 존재를 눈에 안 보인다고 가정을 안 할 게 아니라 얘의 존재를 눈에 안 보이지만 가정을 했더니 설명이 잘 되네.
같은 특성이 있겠네. 그러니까 정신도 마찬가지 존재한다고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여러분 결국 궤변론자들도 소피스트도 전부 다 논리에 기반해서 소피스트 궤변 늘어놓은 거예요. 토론과 토의나 말싸움 같은 걸 보면은 논리는 다 있는데 뭔 개떡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뭔 소리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논리 구조를 잡아놓으면 아, 이 새끼가 이런 논리 구조구나 깨야지가 보이는데 논리 구조를 안 보잖아요.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말싸움만 돼요. 알겠어? 다시 정리할게. 그래서 원자나 있어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가정학과 설명 잘 되지. 마찬가지야. 정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가정학과 설명 잘 되나.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빨간색은 눈에 안 보이는 정보를 제가 의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써드린 거니까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 이 내용이 이런 의도였구나라고 일단 잡아보세요. 일단 잡아봐. 일단 따라와. 자, 두 번째. A의 논리 구조를 잡았고요. 두 번째.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의 구조를 잡아볼게.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표로 그려버리면 X의 특성과 Y의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가 스몰 x고 얘가 스몰 i면 다르죠?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얘네도 다르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x와 y가 달라 보였으나 실제로 얘의 특성이 x로 같더라. 그러면 특성이 같으니 얘네는 구분이 안 돼. 동일자야. 이해됐어요? 이거야. 자, 이 표를 언어적으로 풀어볼게. 무슨 얘기냐? 특성이 다르면 다른 대상. 특성이 같으면 구분 안 됨. 같은 대상.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굳이 이걸 명제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명제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만일 라이프니츠 만일 동일하다면 이들은 똑같은 특성을 가져. 그래서 그대로 끌고 올게요. P 동일하면 X와 Y가 동일하면 Q X와 Y는 동일 특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와 동치 명제가 뭐예요? not P이면 not Q이다죠. 그러면 동치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죠. 대응 명제 not Q는 not P 그대로 써볼게요. 자, not Q 동일 특성의 부정 X, Y가 다른 특성이면 not P 동일하지 않다. X, Y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쓰세요. 그래서 이 정보는요, 표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필수적인 정보에 집중해서 관계를 잡아볼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수학 논리적으로, 기호적으로 잡아볼 수도 있거든.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난 이건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그런데 표 그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도움되는 경우도 있으나, 얘는 수학에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문제 잘 안 내요. 알겠어? 그러니까 주로 표 그리거나 이 두 가지로 국어에선 정보 처리를 원하고, 오케이? 대부분은 사실은 이거야, 이거. 표보다도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배운 대로 봐봐. 내가 얘도 가급적 표로 처리를 안 하잖아. 이쪽으로 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제발 풀이 과정을 따라오시다 보면 뭔가 보일 거라고요. 사진찍 올려주시고 일단 필기해야 돼. 필기하는 시간 2분 딱 드리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그래서 얘기하는 주제들이 보이고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정답들이 잡힐 거야.
자, 그리고 3단락 보세요. 대표적 이론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자, 봐봐. 지금 대표적인 이론론자 데카르테라고 쓰시고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근거 1 예시고 근거 2 예시죠. 맞죠? 그러나 약하다? 봐봐. 보이지? 논리면은 약하다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냐? 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자꾸 논리가 안 돼?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어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논리인 거거든요. 논리학 관점이 아니야. 자, 잘 봐. 약하다? 주장이 힘이 있어? 주장의 힘이 약하다?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 힘이 뭐야? 파워. 둘 중 하나죠. 추상적 개념이든지 물리적 개념이든지. 물리적 개념 파워. 뭔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언어적인 형태로 계속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어떤 어휘들의 맥락에서의 쓰임, 기출에서의 쓰임에 집중해서 그걸로 딱 세팅을 안 맞춰놓고 자꾸 자기가 공부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거 진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제발 좀요. 자,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의도가 뭐야? 쉽게 얘기할게. 그냥 의도가 뭐야? 비판! 의도가 뭐냐고. 글쓴 의도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의도라고. 의도. 자, 그래서 발레 첫 번째가 나왔죠. 뭐? 언어. 두 번째 발레는 뭐라고? 뒤쪽 보면 아마 수학도 있을걸? 어딨냐? 여기. 발레 두 번째. 수학. 됐어? 됐어? 자, 그럼 봐봐.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 뒷받침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단수성의 원리를 근거로 나는 이렇게 비판할게. 이렇게 주장할게. 라고 구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됐죠? 그래서 논증구조는 뭐예요? 그냥 발레 들어서 반박반박 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논증구조는 뭐라고? 얘로 발레 1, 발레 1 반박. 발레 2, 수학적 추론 반박. 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논증구조는 뭐냐면 회의론과 정약용 얘기인데 일단 이미 여러분이 다 문제 풀면서 읽어봤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다가. 이게 지금 사실은 잘 봐. 이 얘기라는 거거든. 자, 일단 데카르트의 생각, 기출된 거는 어떤 얘기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봐. 내가 정신이 존재해야 정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럼 정신 활동의 결과 나는 의심, 즉 회의라는 것을 할 거야. 맞죠? 그런데 내가 정신이 없다면 있다 없다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신활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심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반대로 뭐야? 내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역으로 정신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 잘 봐요. 정신과 육체의 특성을 보면 얘는 의심이 불가능하고요. 얘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단락에 나왔었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서 볼게요. 둘은 특성 차이가 생겼죠. 따라서 동일해, 동일하지 않아? 동일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구분되지? 그래서 이원론이야. 라는 주장이 데카르트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필기하세요.
그런데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쓸게 그냥. 이쪽 먼저 필기. 이쪽을 필기를 해야 이해가 될 거야. 자, 적어보세요. 이 얘기를 한 거야. 다시 봐봐.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기출됐어, 이미. 정신이 있어야 정신활동으로 의심을 할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정신이 존재한다는 거야. 하지만 육체는 없더라도 정신만 멀쩡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 정신은 존재를 의심할 수 없으나 육체는 존재를 의심할 수 있지. 둘의 특성은 달라 따라서 둘은 동일자가 아니야라는 주장을 했어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근거로. 하지만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는 야 봐, 정약용 온미실에서 썼지. 다산이 썼는지는 모르겠어. 즉 얘는 지피를 의심할 수 없고 얘는 지피를 의심하네. 같지 않네. 특성이 같지 않으니 다른 존재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 꼬이지. 뭔 소리냐면 이거야. 야 봐, 쌉소리인 이유는 뭐야? 실제는 같았는데 니네가 잘못된 전제를 한 거야. 즉 원래 정신은 육체랑 같아. 원래 정약용 다산 같듯이. 근데 너희가 전제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된 오류가 나온 결과가 나온 거지. 다시 설명한다 봐.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인지 모른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인지 모른다라고 전제해 보자고. 그러면 얘는 썼고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 특성이 다르네? 다른 존재네? 라는 이상한 결론을 낸다는 거야. 회의가 되네? 안 되네? 다른 존재라는 이상한 결론을 낸다는 거야. 근데 실제는 어땠다고? 둘이 같다니까. 실제는 어땠다고? 둘이 같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한다. 봐. 정약용이 문민식을 썼어. 오케이. 다산이 썼는지는 몰라. 야, 특성이 다르네? 다른 존재야. 왜 이런 오류를 범하냐고요. 실제로 같은 대상을 다르다고 전제하니까. 실제로 같은 대상을 다르다고 전제하니까 오류가 나오잖아. 실제로 같은 대상을 다르다고 전제해서 이상한 오류를 냈듯이 정신과 육체도 실제로는 같은 대상인데 다르다고 전제를 이상하게 하니 오류가 나오잖아. 이 얘기라고 지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한해. 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말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사고는 훨씬 국어에 가깝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뭔가 좀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기 자신의 사고가 되게 구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논리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또는 아예 자신이 없거나. 필기하세요 빨리.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5가지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어야만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글로 처리한다고, 야, 니네 줄글 읽었잖아. 이렇게 이해 못했잖아. 근데 표 처리를 하고 내가 처리해주는 정부 처리 도구를 쓰니까 이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못해도 정부 구조 자체는 보였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A. X선이 그렇듯이 정신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존재를 가정하니까 유용하네. 정신도 그래. 정신 존재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X와의 특성이 다르면 식별이 되고 특성이 같아버리면 같은 애니까 구분이 안 돼. 동일자는 식별이 안 돼. 동일자는 구분이 안 돼. 그 얘기고. 데카르트는 얘기했죠. 야, 언어랑 수학을 봐라. 인간만 하잖아. 아닌데요. 컴퓨터 언어도 있고 수학도 컴퓨터가 하는데요. 반대로 반박. 회의론은 뭐야? 야, 우리가 정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야 활동을 해서 의심을 하잖아. 의심을 안 해. 즉, 내 정신이 없다는 얘기야. 즉, 정신은 존재해. 의심할 수 없어. 회의할 수 없어. 하지만 육체는 없어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 정신만 있어도 되니까. 둘의 특성은 다르니까 결국엔 정신과 육체는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래? 야, 원래는 같은 놈을 다르다고 네가 전제를 잘못하니까 이상한 오류가 생긴 거지. 다산하고 정리해공으로 봐. 원래는 같은 사람인데 다르다고 놓고 보니까 다른 특성이 나와버리잖아. 이런 얘기라고요. 됐어? 그래서 이 지문은 전체적인 어떤 주제 흐름에 이런 논리적인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세팅을 하고 설계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 결과 이런 사고 흐름을 따라왔을 때만 여러분이 되게 편하게 답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아까 되겠지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물론 신유형이긴 해. 그러니까 실제로 신유형은 뭐냐면 글의 종류에 따른 글 읽기라는 독서 개념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몰라도 어차피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풀 수 있어. 그걸 정리하면 감정정화, 그냥 문학 얘기잖아. 인간관계 유지, 이것도 문학 얘기잖아. 그리고 봐. 기술 원리를 설명하는 비문학 글이니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PCS 구조니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이해 철학. 본질을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논쟁적으로 비판하는 구조로 논리 구조로 다루고 있느냐 주제 구조 그대로 담고 있는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삽질 좀 하지 마시고 쌉소리 이제 멈추시고 주제 구조. 오케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봐봐. 줄글로 와리가리 와리가리보다 얼마나 편해져요. 됐어 여기까지? 자, 흐름 조금만 조절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딱 볼게요. 윗글을 통일할 수 있는 건데, 자, 1번 선지 보세요.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 있다. 잠깐, 뭔 소리지? 갑자기 뭔 소리지? 얘기했잖아. 이게 뭐야? 회의론이잖아. 즉, 사달락의 데카르트 회의론의 시작점이잖아요. 즉, 어떤 일종의 숨겨진 전제로서 작용한 거라고. 즉, 내가 지금, 야, 이거, 내 육체가 있나? 현실에서는 있잖아. 근데 있나? 내가 토수계대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끄집고 1번 선지 세팅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일치로 그냥 와리와리 쉐리 박는 친구들은요, 이거 절대 근거 못 찾죠.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2번. 이것도요, 여러분, 내가 왜 구조 잡으라 그랬냐면, 잘 봐라. 잘 봐. 여러분. 우리가 1단락을 딱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죠. 주제 세팅이라고. 같이 따라와봐. 정신과 물질을 어떻게 동시에 유일한 정보 1, 2, 3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인가? 별도인가? 동시에 지녔는데 두 개를 구분해 생각하겠다는 거고 물음표 Q, 물음표 Q, 1, 2인데 봐. 컴퓨터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보이죠? 맞아. 대답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대답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럼 봐.
필기해요, 빨리. A2잖아, 이게. 오케이? 보여? 이온론 주장이잖아요. 이온론 주장이 뭐야? 인간만 정신과 육체 둘 다 지녀. 정신은 인간만 지녀. 둘 다 지닌 유일한 존재야. 컴퓨터 같은 거는 물리적 존재야. 정신 없어. 이미 대답을 했잖아요, 여기서. 6번은 뭐래? 완린전이 물리적 체계, 컴퓨터. 정신 못 가져. 인간만 가져. 독립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발췌독을 해도 주제 구조를 해야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훅 줄어든다고. 왜? 아예 그냥 구조로서 우리가 잡아주는 평소 정보 처리 과정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내용을 묻는 거라고요. 세부 내용 일치를 묻는 게 아니라 주제 구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사고 흐름으로 처리된 정보를 묻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못하겠으니까 하던 대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우연히 답 찾는 그런 형태로 간다니까. 야, 3번도 봐봐. 일치로 어떻게 풀 거야? 일치로 어떻게 풀 거야? 자, 이걸 구조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봐. 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효율이 됐다, 효용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아까 잡았잖아요, 이단락에서. 자, 봐. 눈에 볼 수 없지만 가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뭘 물어봐 버렸어? 갑자기 뭐 물리적 대상이냐 아니냐를 왜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이해돼요? 야, 여기는 지금 논리구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는 이온론에 대한 근거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해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평가원이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주제구조 잡고 사고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뭔가 이상하다는 게 되게 명확히 보이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자꾸 일치로 갔다 오니까 아씨 뭐지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끝이 없어진다. 됐니?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동일했죠? 그러면 식별이 안 되죠? 그럼 봐봐. 똑같은 특성이면 당연히 같죠?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편한 걸 뭘 또 일치라고 있냐고요? 출현안이라고 예상했으면 이런 주장을 했겠니? 이온론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 봐. 얘는 박스 2의 논증 구조. 얘는 박스 3의 논증 구조. 얘도 박스 2의 A에 있어서의 논증 구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됐어? 얘만 박스 4에 나와 있는 데카르트의 회의론 얘기, 전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박스 1에 있는 주제 세팅하는 구조에서 처리가 되잖아, 흐름이. 그럼 얘만 지금 따로 놀잖아요. 역시 정답은 몇 번이었어? 1번. 됐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문항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출을 엮어가지고 회의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팅을 하고 있으면 그렇지. 사달락 데카르트 회의론에서 1번 현실에서 일어났지만 육체는 현실에 있지만 회의는 한번 해볼 수 있었잖아. 오케이, 1번 얘기는 거기서 세팅을 한 것 같고 2번은 뭐지? 그렇지, 1달락 QA. 즉 인간이 정신과 물질 둘 다 갖는 게 이온론이야. 완전히 물리적 체계인 컴퓨터는 정신 없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없어. 3번.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효용이 있어. 따라서 정신도 그래라는 이온론을 뒷받침하기엔 근거인데 뭘 이상하게 논리구조를 짜놨네? 아, 구조 잡으라는 거구나. 아웃. 4번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의 구조는 뭐예요? 특성이 같으면 식별이 안 돼. 같은 건데. 오케이, 구조 아웃. 3번은 데카르트 주장 근거 예시. 언어, 수학 예시로 인간만 돼. 논리구조 아웃.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리구조 빡세게 잡고 있으면, 구조 빡세게 잡고 있었으면 1번이 눈에 탁 튀게 보이고 2, 3, 4고 너무 아니네. 정답 1번 끝.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 일치로 끌고 오니까
뒤져버리는 겁니다. 그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 얘는 봐봐. 제발 좀 이제 알아먹으래요. 제발 일치발치독이 아니라 야 이제는 좀 알아먹자 라고 하면서 봐라. 자 봐요. 지금 동일론자에 대한 대답이거든. 기억 뭐라 그랬어? 컴퓨터와 같이 완전히 물리적인 책인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에 대한 질문에서 6-3번, 6-2번으로 또 7번 문제를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락에 주제 세팅하는 구조 Q2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아까 6번에 2번 선지도 만들고 아예 7번 문제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론자 관점에서의 대답이야. 동일론자는 3단락 보면 뭐라고 대답했니? 야, 기계도 인간 같은 정신을 갖네. 끝. 뭘 고민하게 뭐가 있어. 아니, 인간과 달리가 아니라 인간과 같다니까? 같으니까 동일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아니, 다르면, 동일론이 아니지. 같다고! 같으니까 동일론이에요. 이게 동일론자 주장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같다고.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져. 그러니까 동일론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인간과 같다고. 아, 맞다. 정신을, 야, 인간이 정신을 안 갖냐? 갖는다니까. 아니, 뭘 이걸 틀리고 OX를 다 따지고 있어. 그럼 딱 1번. 당연히 쭉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발? 선제 하나하나 OX가 아니라 주제구조 잡으면 그냥 정답이 그냥 안녕. 정답 안녕. 여기 정답. 이러면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주시면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모순법이 쓰인 거거든. 봐봐.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는 보면 딱 A랑 비슷하지. 봐. X선. 눈에 보이진 않아. 가정해. 효율이야.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얘도 봐. 존재를 가정해. 근데 봐.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해. 설명할 수 있어. 야, 그럼 봐. 얘보다는 얘가 더 설명이 좋네? 그러니까 병원체가 존재해? 라는 논리인 거잖아, 지금. 다시. 자, 이게 아니라 얘로서 설명이 더 잘 되잖아. 그럼 얘가 맞는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찾기 힘들었겠지만 이게 사실 모순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자, 모순관계는 이미 여러분이 언제? 일구 수능 가능세기에서 설명을 했어. 잘 들어. 모순관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봐봐. 전체별 U가 있을 때 얘가 P고 얘가 나피라고 할게요. 자, 그럼 경우의 수는 둘 중 하나야.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는 false겠죠. 얘가 거짓이면 얘가 당연히 참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봐. 야, 태양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이고 존재한다가 거짓이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고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갑자기 왼손 오른손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은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왼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손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 자, L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잘 봐. L과 R이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L만 있고 R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L은 없고 R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L과 R 둘 다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가지 경우의 중 하나인 거야. 근데 봐봐. 얘가 맞으면 나머지 세 개는 틀린 거지. 이게 무슨 관계라는 거야? 얘와 나머지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얘가 맞으면 나머지가 틀린 거지. 얘와 나머지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래서 4, 5번을 물어본 거야, 얘들아. 얘들아, 4, 5번 왼손 오른손 나의 경우는 무슨 관계로 써야 되겠어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써야 되겠어요? 무슨 관계잖아. 무슨 관계?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틀린 거? 그러니까 4번이지 정답 당연히. 무슨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설명을 하겠어. 맞잖아. 둘이 무슨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4, 5번을 묶어서 야, 이거 모순이야?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적용이야? 모순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와. 그러니까 지문에서 지금 뭘 의도하는 거고 문항 설계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내용일치로는 이미 끝났다니까. 진짜 제발 좀. 그럼 뭐냐? 여기까지 내용일치는 끝이야.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주제는 이렇고요. 구조는 이래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논리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 정보 처리, 적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일단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조 풀 수 있습니까? 5번 보이죠? 철학 지문이고 논쟁을 다루고 있죠? 5번 끝. 그 다음에 6번 문제. 뭘 물어봤어? 각 단락에 쓰인 혹은 여기 논리 구조에 쓰인 걸 가지고 뒷받침하는 관계 물어봤죠? 그리고 1단락 세팅된 주제를 바탕으로 너희 결국에는 동일론과 이원론의 차이. 그래서 동일론 입장에서 정신이 있냐 없냐, 기계도 정신을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니? 주제 세팅, 1단락 세팅된 주제 세팅에 따라서 물어봤던 거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1번 보였겠죠? 그리고 8번 와보니까 갑자기 악령 얘기하고 태양 얘기하는데 왜 그렇다고? 논리 구조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태양이 존재한다? 당연히 얘는 거짓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존재하다가 거짓이지. 태양이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없죠. 맞잖아.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니까. 왼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왼손이 있어. 오른손도 있어.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없어. 왼손 없는데 오른손이 있어. 둘 다 없어. 그러네. 오케이? 즉, 무슨 얘기야? 모순 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태양 얘기는 모순 충돌돼서 성립할 수 없는 얘기. 왼손, 오른손은 모순 관계가 아니니까 성립할 수 있는 얘기를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사고는 동일자는 식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뭔가냐. 근데 이미 여러분 1단락 끝부분에서 모순법을 써가지고 비판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레 평가원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2단락 나와 있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아니면 모순이야? 모순. 태양은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태양은 존재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 없어. 모순이니까. 반면에 왼손이 있다 오른손은 사라졌다. 왜? 서로 모순 관계 아니니까 가능한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냥. 필리하세요. 사진 찍어 빨리 필리.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수능 지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바뀌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래 도대체. 일치로? 진짜. 아니 왜 이 능지의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이러면. 우리 고객님들 능지 충분하세요. 제발. 적당히 던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적당히 던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당히 던지고 포기하고 남들 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도지코인 사가지고 지금 도지코인 작년 어제 오늘 800원에서 막 600원, 뭐 500원 빠지고 있어요. 이제 뭐 800층에 사람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제발 좀. 다시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럼 봐. 단수성의 원리가 뭐냐면 단순하게 설명이 되면 그렇게 설명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봐. 악령과 병원체 F를 둘 다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설명해라. 이게 단수성 원리니까 단수성 원리 적용하면 1번 맞지? 이렇게 논리 구조를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자, 2번. 맞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 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입증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할 경우를 비판한 것뿐이야.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1단락 끝부분에 나와 있는 글의 주제 구조, 전개 방식 가지고 세팅. 또 얘는 A 구조 가지고 세팅. 자, 봐봐. 얘의 존재를 가정했더니 가장 잘 설명이 되는구나. 지금 이게 A에 나와 있는 논리 구조잖아요, 지금. 얘는 1단락에서 나오는 전체 논리 구조잖아요. 단수성 원리를 근거로 악령 없이도 우리는 병원체만 가지고 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지문에 나온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나 사례 가지고 대응시켜서 적용해서 판단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볼 선지라는 게 보였을 거라고요. 자,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